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재난 그리고 안전,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대 화두 중의 화두입니다. 특히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오늘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9 구조 구급법 개정안하고요. 또 하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 등원하신 지 1년이 꽉 차고 좀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무엇보다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의정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작년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원을 했으니까 네.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보다 임기가 뭐 반도 채 안 되니까 네. 2배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공천권자 눈치 보기보다는 네. 주민, 국민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늘 새기면서 일하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바로 이 재난 안전 관련된 법안을 설명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 안전이 정말 중심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입법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째는 전국에 구급 차량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규격에 대한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주 크고 좋은 차, 또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한 차. 이 차별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이제 부품 교환도 안 되고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들 이걸 좀 법에 구급차의 규격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도 의사 제도가 있는데 네. 지도 의사 제도가 있는데 이 구급 지도 의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법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구급 활동을 평가하고 지도해 주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에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벌써 궁금증이 두 가지나 생겼습니다. 네. 하나는 구급차가 그렇다면 여태 지역별로 크기나 모델이나 이게 다 달랐었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고 사실은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구급지도 의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네, 일단 차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네. 최근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벤츠 구급차라고 해서 예. 근데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게 벤츠 구급차의 경우는 차 가격만 뭐 2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도입할 때는 중증 구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하는 중에 병원하고 원격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인데 네.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병원하고 연결하는 데만 5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거의 뭐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그렇군요. 거죠. 무용지물 예. 비싸기만 했지. 그리고 또 부품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차체가 크고 높다 보니까 네. 정작 비상 상황이어서 접근하러 갔다가 그런 차체상의 문제 때문에 또 접근이 안 되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예. 지금 그걸 이제 폐차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예산 돼버렸군요, 낭비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실정에 또 우리 지형에 맞는 이런 구급차로 좀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놔서 예산 낭비 요소를 좀 막자 이런 거고요. 네. 구급 지도 의사와 관련해서는 구급 활동을 지도하는 의사인데 네. 이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오고 출동해서 거기에 상담하고 그리고 또 환자를 필요하던 병원을 이송하지 않습니까?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구급 지도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주거나 그렇죠. 지시할 수 지도를 있는. 해줘.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이 재난 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이 119 구조 구급 활동에 가장 필요한 구급차 운용.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셨죠? 네, 뭐 우리는 이제 119가 대표적인 그렇죠. 거고요. 그 전에 네. 이제 1339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잠시. 2012년부터 통합돼서 이제 119 한 가지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구급 대원의 경우에는 8,100여 명 네. 정도가 있고 구급 차량은 한 1,300대 가까이 1,28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 신고가 되면 그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서 환자를 보고 구급지도 의사와 이렇게 그 보고를 해서 네네. 지도를 받으면서 환자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그 발의하신 119 구조구급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네. 차량 문제를 일단. 서로 호환이 되도록 예. 그리고 우리 실정과 지형에 맞는 차로 이렇게 규격을 정비하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 구급차 안에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이번에 좀 법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네. 거고 뭐 지도 의사 제도가 네네. 있었지만 지도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법에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만들어서 그 네.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구급 지도의 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좀 해주자 이겁니다. 그럼 119 구급차에 의해서 이송되는 환자 모두가 구급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 일관성이 예. 없었으니까 네, 기본 틀이.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 119 구조구급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네. 기대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해 보셨을 텐데 어떤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차량과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 절감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돼 있던 그런 뭐 고급 구급차가 실제 이제 활용되는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지고 이런 것도 네. 있을 거고요. 구급 지도 의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구급 대원들의 구조 역량이 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급 지도 의사가 그런 구급 지도와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구급 지도 요원의 어떤 교육과 같은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해서 네. 구급대원 전체적인 구조 역량이 그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네. 도움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렇군요. 네. 그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인데요. 네. 입법 취지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지금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고 네. 이후에 정말 온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안전인데요. 네. 이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과 관련된 각종 연락 체계를 일관 통일되게 하자라고 하는 재난 안전 통신망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통신망이 구축되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또 그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근거 규정을 법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 끝으로 세 번째는 재난 발생을 하면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음에 여쭤볼 것이 핵심 내용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네네. 핵심 내용이 몇 가지를 벌써 추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보여도
갖춰져 있는 듯 보여도 네. 실제로 이게 잘 굴러가는 데는 뭔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제 개정안을 내셨을 터인데 네. 그 중에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락망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 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는 부분 포함해서 핵심 내용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네. 진도의 어떤 지휘소하고 네. 중앙의 중앙재해대책본부라는 중대본하고 네네. 뭐 또 청와대하고 예. 뭐 이런 연락 체계 통신 체계에서의 혼선, 보고 체계의 혼선 이것 때문에도 대응이 늦어졌던 점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론도 제각각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비한 통신망을 지금 제대로 갖추자고 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망이 갖춰졌을 때 이걸 그럼 운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을 그렇죠. 통신망, 특히 네, 통신망을 통신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네네. 세우도록 하는 이런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 계획을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리고 이제 각급 그 재난 그 관리 책임자가 네. 각 그 기관별로 예. 이 훈련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서 이 훈련 계획 책임을 명확하게 책임 수립을 명확하게 하고 그 계획에 따른 훈련을 해나가도록 실시하도록 하는. 예 이렇게 네. 법에 정한 이런 점이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빠졌었는데 지금 재난 복구 과정에서 네. 자연 재난의 경우에는 이제 홍수가 났다, 태풍이 태풍이 왔다. 왔다 그러면 예. 그 재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 복구 과정이 어떻게 된지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는 자연 재난만이 아니고 사회 재난도 굉장히 큰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회 맞습니다. 재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사회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사회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제대로 그리고 복구가 됐는가, 이걸 평가하는 이런 환류 체계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에 사회 재난에 대한 그 복구 작업을 평가하는 환류 체계 이걸 마련하는 이런 내용도 두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시설들 이걸 그 보험에 가입토록 이렇게 하는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그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현행법에 네. 규정이 빠져 있거나 네. 미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네네. 이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별로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히 이견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어떤 것 있습니까? 네, 정당은 흔히 이제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정당인데 내년 총선이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동안의 첫째 의미는 이제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뭐 선진당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근거를 둔 지역 정당이 있어 왔는데 이 지역 정당이 없어지고 나서 치르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의 어떤 대정치 선배이셨던 JP라든가 네. 또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상 은퇴하고 퇴장하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네. 지역의 또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선거라서 굉장히 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에 어떤 승리하도록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이라든가 제 지역의 어떤 회덕
인터체인지 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좀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라겠다는 말씀이 나올 법한데요. 자,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후반에는 이제 예결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특히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떤 각오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입법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권력 다툼으로서의 정치 이런 정치의 기능 이건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보다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될 때도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물론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생활체육, 도시농업, 평생학습 이런 어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입법 활동을 좀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난과 관련해서는 그런 삶을 바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전제 조건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네. 재난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지금 치중해 왔고 네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평생학습, 생활체육, 도시농업, 도시농업 네. 등등의 정말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달라지게 하는 예,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입법 활동을 좀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이라는 밑 바탕 위에 이제 구체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시겠다. 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구체적인 앞서 이제 총론적인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인 걸로 이제 평생교육법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공무원 연금법 네네.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법은 제가 구청장을 8년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우수 평생학 도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평생학습이 궁극의 복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법을 좀 정비를 해서 평생학도시 사업이 앞으로 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가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중복되는 그래서 예산 낭비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주는 이런 네네. 입법을 좀 하려고 하고요. 공무원 연금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소방처럼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 정말로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예. 순직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이게 너무나 좁게 규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사기가 참 정말로 고생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 이후에도 네. 국가가 나를 이렇게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이걸 순직이냐 공무상 사망이냐 네. 이걸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상 이 범위를 좀 확대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보람을 느껴야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법을 좀 개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